네, 98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장산문구라고 되어 있고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단기는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산문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등록증을 봐야 되겠죠.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클릭. 그러면 우리 회사의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쵸? 자, 이때 이 전산에 입력된 내용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안 맞는 걸 찾아보자, 그 얘기죠.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이 안 맞느냐. 사업자 등록증의 등록번호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즉 소재지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 그쵸? 종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세 개를 지금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623-14-01167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소는 자, 여기 보시면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까지는 좋은데 이게 658이 아니고 1138이죠. 그래서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8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6호. 자, 이렇게 찍고 동은 밑에, 그쵸? 송정동으로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현재 신발 의류 자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발 의류 자파가 아니고요. 자, 이게 화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종목은 문구 및 자파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구 및 자파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등록에 관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요, 답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틀린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4개, 5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거의 3개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 정도 찾으시면은 거의 다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장산문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전기분 재무상태표니까 전기분 재무제표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입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차변 대변 안 맞아가지고 차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문제는 올바른 것이니까 하나하나 또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보통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뭐 4개, 5개 정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는 봐주시되 보통 3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보니까 차변에 자, 자산 부분에서 쭉 비교해 보니까 보통 예금이 현재 안 맞죠. 그쵸? 자, 이 금액이 지금 1000만 돼 있는데 우리 전산에는 얼마가 돼 있다? 150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건물 밑에 보니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거든요. 요 150만 원만큼을 여기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빈칸에다가 그냥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건물의 작지인 203번 코드로 확인 누르시고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자, 더 이상 자산 항목에서는 틀린 게 없고요. 자, 대변에 부채 항목을 볼 건데 부채 항목에서 지급어음이 안 맞아요. 문제는 1100인데 우리 전산에서는 얼마?
800만 원이라고 입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0만 원만큼을 1100만 원으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 합계는 일치하고 차익도 0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2번 문제도 끝이 나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은 보통예금하고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누락되었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이 금액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은 이 문제는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2번 문제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고 되어 있는데, 자, 괄호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장사문구의 거래처별 초기 6월 채권과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에 맞게 추가로 입력하거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자, 이 내용은 쉬운 문제이죠, 그쵸? 당연히 메인 화면에 거래처별 초기 6월 가셔가지고요. 클릭. 자, 첫 번째 누구입니까? 단기대금이죠. 그럼 단기대금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000만 되어 있죠. 근데 석동상사가 150 맞고요. 충남상에도 500 맞아요. 누가 맞죠? 예, 여기 김형 상사가 있는데 김형 상사는 지금 안 나와 있죠. 남서 상사가 맞는 거죠. 그럼 얘는 금액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거래처 이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F2 누르고 남서 상사로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차입금이 있죠? 기업은행, 하나은행, 영광상사, 그쵸? 클릭. 자, 그러면 세 가지의 거래처는 다 나와 있는데 자, 무엇이 틀렸을까요? 먼저 기업은행은 1000만 원 맞습니다. 하나은행 200 맞습니다. 근데 영광상사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죠. 그래서 900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바꿔주시면 이렇게 차익은 없어지고 이상으로 1번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신규 거래처인 시티공업과 조력전공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장 소재지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티공업이 있고 조력전공이 있는데 코드번호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코드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맡기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셔가지고요. 여기 빈칸에다가 2개의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잠시 쌤이 일시정지를 하고 시티공업하고 조력전공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티공업은 매입 거래처니까 여기에 매입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조력전공은 매출 거래처니까 매출을 선택하신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입력하던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ESC 빠져나오시고 이상으로 3번 문제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반연표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입니다. 자, 일반연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읽어보시고요. 자, 괄호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7월 2일 날에 정계 동그라미 대손 처리한 핑크 상사에 외상물질금 중에서 10만원만큼이 당주자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에 떼었던 돈을 받은 거죠. 그럼 일단 우리는 당주자금에 입금되었으니까 당주자금 들어오는 건 확실하죠. 그럼 차변에 뭐다?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럼 차변에 뭐예요? 1번 당주자금 들어오죠. 10만원 자산의 증가. 왜 들어옵니까? 정기에 떼었던 돈을 받은 거죠. 자, 쌤이 수업시간 때 얘기했죠.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뭐다? 대변에다가 대손 충당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전부 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외상물추금에 대한 거니까요. 외상물추금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면 되겠죠. 코드는 109번입니다. 자, 입력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월 2일 날 차변에 당좌예금 들어온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10만원. 왜 들어왔니? 물어보니까 떼인 거 받은 거죠? 언제? 전기 이전에 떼인 거. 그럼 대변은 뭐다?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외상물추금 짝지니까요. 109번 코드인 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날 당점은 보유하고 있던 차량운반구 취득가 700이고요. 감가상각누계액이 250이죠. 자, 아무튼 얘를 금성중고자동차에 500에 매각하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 자동차를 팔았으니까 나가죠. 나간다 대변에 차량운반구 700만원 취득 원가 적으셔야 되겠죠. 그럼 얘가 나가면은요, 짝지 누구? 감가상각누계액도 사라지죠. 차변에 요게 2번입니다. 얼마? 250만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700에서 250을 빼니까는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자, 이 금액이 450만원 나오죠. 450만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사의 차량운반구의 장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장부의 가치보다 높게 팔면은 이익이고 낮게 팔면 손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450은 받아야 되는데 얼마에 팔았다? 500에 팔았죠. 그러면은 50이 이익이네요. 그럼 대변은 뭐다? 수익 발생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50. 요게 3번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히 차변에 500이 남거든요. 이 500은 이제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요. 얘는 뭐가 된다? 결국은 미수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립니다. 자, 7월 24일 날에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차량운반구 나가죠. 자, 얼마 나갑니까? 취득원가 700 나가죠. 그럼 차변에 짝지 누구? 감가상각누계액 사라진다. 차량운반구에 대한 거 209번. 얼마? 네, 250 사라지죠. 그러면은 본전이 450인데 500을 팔았으니까 돈 벌었죠. 버는 것은 수익이죠. 수익 발생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먼저 분개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눈에 잘 보여요. 그렇죠? 그럼 대변에 얼마? 50만원 벌었습니다. 수익 발생. 그러면 정확히 차변에 500이 남아요. 자, 이거 나중에 받기로 했죠.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돈 안 받았죠. 그럼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 매출금 쓸 수는 없고 미수금이 가장 잘 어울리겠죠.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거래처 달아주셔야 되겠죠. 자, 미수금은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금성 중고 자동차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7월 25일 날 기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만큼을 한국은행으로부터 2년 후 장기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겠죠? 1000만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갚아야죠. 부채의 증가, 장기 차입금. 이해되죠? 자, 이 상태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반은표에 자, 몇 월 며칠입니까? 네, 7월 25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쉬운 거니까 바로 분개할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옵니다. 자, 얼마 들어옵니까? 1000만원 들어오고요.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무조건 거래처를 달아야 되겠죠? 한국은행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까? 네, 4번이네요. 자, 8월 5일 날에 영업사원 김진희 씨의 7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진 씨의 인건비가 나와 있죠. 월급이 그쵸? 근데 기본급 수당 이런 게 나와 있어도 있잖아요. 그냥 전부 다 합쳐가지고 급여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월급 주게 되면은 차변은 뭐다? 급여 1번 비용의 발생 180. 근데 그냥 줍니까? 떼고 줍니까? 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사대보험하고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자, 이 뗀 게 이거 다 합친 거 공제 합계 되겠죠. 요 금액이 예수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 25만 2천 원, 요게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53만 8천 원만큼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이 3번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이죠. 자, 8월 5일 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급여 해가지고 전체를 합치세요. 몇 번대? 영업 보니까 800번대 급여. 전체 합치니까 얼마? 1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세금을 떼어주는 거니까 예수금으로 공개하시면 되고, 얼마죠? 이게 252000 맞죠? 25만 2천 원. 그럼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주었으므로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 나간다? 그렇죠. 154만 8천 원이 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게 조금 여러분께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새롭게 세진 상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계약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계약금을 준 거기 때문에요. 그쵸? 예, 선급금으로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임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9월 11일이죠. 그럼 9월 11일부터 우리가 이 건물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8월 28일 날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냥 계약금을 미리 준 거죠.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그냥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간혹가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임차 보증금이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임차 보증금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9월 11일부터는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근데 지금 내가 이 네이버 시티에 입주를 한 게 아니죠. 입주한 게 아니니까 보증금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보고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입니까? 계약금이 얼마이죠? 여기에 100만 돼 있죠. 그래서 이 100만 원만 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절대로 뭐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금만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금만 찾아서 계약금 100만 원만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차변에 선급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분기합시다. 몇 월 며칠? 네, 8월 28일입니까? 네, 8월 28일 날. 네,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주었죠? 그럼 보통예금 나간다. 대변에 얼마? 100만 원 먼저 분기하셔도 되고요. 자, 차변에 뭐다? 계약금 주었으니까 선급금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래처 이름 누굽니까? 건물주가 되겠죠. 자, 세진 상사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월 8일에 영업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은하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아래와 같이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카드 국민이고요. 결제 금액은 11만 원이죠. 그리고 자, 회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분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9월 8일로 하시고요. 자, 이건 쉬운 거니까 바로 분기할게요. 자, 회식을 했으니까 차변에 뭐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용 발생 800번대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네, 11만 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를 껐으니까 외상이죠. 그쵸? 근데 장사는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은 아니고 누구? 미지급금으로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이름은 이거는 은하수 식당이 아니고요. 은하수 식당은 결제했어요. 누구를 적어야 되겠습니까? 카드 회사를 적어야 되겠죠. 국민카드입니다. 알고 있죠? 자, 카드는 반드시 거래처를 카드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9월 10일 날 영업부 사원 최영업으로부터
9월 10일 날에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전 출장 시 지급받은 20만 원. 지급 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그럼 그 당시에 가지급금으로 분겼다 그 얘기죠. 자, 아무튼 이 출장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비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출장비 사용 내역서가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합이 얼마? 21만 원 나온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21만 원만큼이 여비 교통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9월 10일 날에 20만 원만큼을 어떻게 했다? 주었다 그 얘기죠. 잘 모르겠으면 9월 10일로 가시면 돼요. 자, 9월 10일 가볼까요? 그럼 여기에 최영업 돼 있고요. 대변에 현금 얼마? 20만 원. 차변에요. 가지급금 되어 있죠?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 출장비가 판명이 났으니까 얘가 대변에 사라져야 되겠죠? 그 분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뭐다? 가지급금이 20만 원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그쵸? 근데 20만 원 주고 썼는데 21만 원 썼으니까 만 원만큼을 좀 더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액은 현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만 원에서 3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2일 날 분개합시다.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얼마? 네, 우리가 그 처음에 주었던 돈보다 더 많이 썼죠. 21만 원 썼단 얘기예요. 그럼 21만 원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뭐 사라진다? 가지급금 사라집니다. 자, 이름은 최영업이죠. 가지급금도 거래처를 달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문제서도 아무런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가지급금 대변은 얼마? 20만 원 사라지는 거죠. 방금 우리가 9월 며칠 10일 날에 가셔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은 만큼 어떻게 했다? 직원이 돈을 더 썼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얼마? 만 원 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6일 날 당사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한진 퀵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퀵으로 보냈습니다. 상품 운송 비용 현금으로 주었고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자, 이거는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상품을 보냈다는 얘기는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상품을 판매할 때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운반비 25,000원 되겠습니다. 대변의 현금 25,000원. 현금 주었다고 돼 있죠. 자, 11월 16일 날 가겠습니다. 차변의 운반비. 자, 운반비는 당연히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통기업이니까 800번대로 가야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운반비가? 잠시만요. 금액이 안 보여가지고. 네, 25,000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뭘 줬다? 네,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 25,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연표 입력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오류 정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이죠. 자, 문제는 읽어보시고 1번부터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날 거래처 재성문구로부터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당좌 수표를 500만 원만큼 받은 회계 처리는 실제로는 재성문구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만큼이 재성문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로 가시면 좋겠죠. 자, 9월 20일로 가겠습니다. 가면은 여기 분개되어 있죠.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500, 대변에 뭐다? 500을 선수금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얘기죠. 그럼 대변에 뭐가 됩니까? 선수금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분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바꾸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차변의 현금은 이상이 없죠. 재송문구가 발행한 수표는 타인 발행 수표니까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얘만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9일 날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3천만 원 있는데 현금 주면서 자본적 지출, 우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분기하는 거죠. 그쵸? 아무튼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11월 29일 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금 나간 건 이상이 없는데, 그렇죠? 수선비가 아니라 건물의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 분기를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류형제형 문제는 두 개 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사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6번 결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사 문제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나와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동과 자동을 먼저 분류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결사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는데 수동 결산은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분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 결산은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점표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분기해 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자동 분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기말 재고, 둘째, 대손, 셋째, 감가. 우리 회계 2급에서는요, 이 세 가지의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과 자동을 먼저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수동이죠. 2번 수동이고요. 자, 3번은요. 대손 나와 있죠. 자, 대손 충당금 설정은 자동이죠. 그리고 4번은 기말 상품 재고액도 자동이죠. 그러면 1번과 2번을 우리가 먼저 수동으로 결산하고 3, 4번을 나중에 자동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장기차입금에 대한 12월분의 이자이면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결국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12만원만큼은 차기 1월 2일 날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래처 입력은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우리 회사가 12월분의 이자라는 얘기는 12월 달에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자 비용으로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분계를 안 했어요. 왜? 내년 1월 2일 날에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산분계에서는 이 분계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왜? 우리 회계의 원칙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의 이자 비용이 맞다면 당연히 단기의 이자 비용으로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1번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 대변의 이하를 어떻게 한다?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번으로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돈을 주더라도 단기의 이자이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분계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로 가셔가지고 분계를 하겠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자, 이자는 문제에서 구해주고 있죠. 자, 얼마입니까? 네, 12만원이고요. 내년에 줄 거니까 이번 연도에는 안 주었죠. 그럼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익과 비용의 이연 기억나시죠? 미지급 비용도 미지급이기 때문에 원래 거래처가 다 주셔야 되는데 결산에서는 거래처가 잘 언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면은 안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또 문제에서도 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결산일에 현금의 실제 가액이 장부의 가액보다 5만원만큼이 많음을 발견하였죠. 자, 우리 현금의 실제 가액이라 되어 있잖아. 그쵸? 실제 가액이 뭐예요? 다른 말로 금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쌤이 얘기했는데 장부보다 금고가 많다.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장부보다 금고가 적다 그러면은요. 현금이 대변에 나갔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결산일에 현금이 장부보다 많았으니까 차변에 뭘로? 현금으로 먼저 1번 이렇게 들어오는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의 금액보다 많다는 얘기는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5만원 분계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이 결산만 아니었다면 대변의 정답은 뭐죠? 현금 과부족이에요. 그쵸? 근데 하필 지금이 결산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더라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쵸? 그럼 찾을 수 없다면 두 개로 분개하죠. 수익이면 잡이익, 비용이면 잡손실인데 대변의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변은 누구 자리예요? 당연히 수익 자리죠. 수익 자리이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잡이익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네, 5만원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지금이 만약에 결산이 아니었다면 대변의 정답은 뭐였다고요? 네, 현금 과부족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3번입니다. 그러면 2번까지는 이상으로 자, 수동결산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일반전표는 그대로 닫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자동은 결산자로 입력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자로 입력하셔가지고 클릭, 여기에서 엔터 치고, 자, 이 안에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대손에 관한 내용인데, 기말의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잔액에 대하여 1%만큼을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대손은 어디에 클릭하라고 했죠? 대손 상각에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상각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1%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을 두 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무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 엔터, 0 엔터, 0 엔터 이렇게 해서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워낙 지금 문제 추세가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둘 다 1%니까 이건 쉬운 거죠. 근데 어렵게 나오면 외상매출금을 1%를 설정하고 바드럼을 뭐 예를 들어서 3%로 설정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까요? 자, 그때는 대손 삼각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외상매출금이 1%죠. 바드럼이 1%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1%로 하라 그러면은요. 여기에 1%로 계산된 금액 39만 8,500원 있죠? 얘를 여러분들이 문제지에다가 표시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9만 8,500원을 표시해 놓고, 그쵸? 그 다음에 바드럼을 몇 프로? 3%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다시 뭐다? 3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드럼에 대해서는 3%니까 93만 7천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그대로 놔놓고, 그쵸? 놔두고, 자, 방금 우리가 보았던 외상매출금의 1%는 얼마였습니까? 외상매출금은 1%니까 39만 8,500원 써야 되겠죠? 요걸로 입력을 다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금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1%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3%에서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두시면은 1%,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내용이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에서 아주 이제 유행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산회계 2급에서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자, 요런 내용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아니니까 0 엔터, 0 엔터, 0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하지만 우리 문제는 1%니까 다시 1% 고치고 엔터. 여기 있는 내용은 그대로 놔두시고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만 0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반영하시고요.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3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4번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400만 원이고요. 전표 입력에서 구분은 결산차변, 결산대변 사용한다. 자, 이건 어차피 우리가 자동 결산 해주시면은요, 전표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분개하니까 여러분들은 요 분개만 그냥 이 금액만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 찾으셔가지고요, 여기 있죠. 자, 문제 나와 있는 금액 얼마? 그대로 4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다 있죠? 자, 위에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 눌러주시면 결산 분개 완료되어 있으면은 이상으로 결산 문제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표 추가하면은요, 이렇게 분개되니까 굳이 분개는 할 필요 없어요. 예, 분개를 자동으로 해주니까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방금 입력했던 것처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마감을 하고요. 이제 조회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조회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5월 30일 날 현재 매입처, 자, 매입처가 나와 있죠. 코스모스. 자, 특정 거래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상 매입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특정 거래처 언급하면 쌤이 기본 강의 때 뭐라고 했죠? 거래처 원장 가라고 했죠. 메인 화면에 거래처 원장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5월 31일 현재죠.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를 조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재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예상 매입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특정 거래처 코스모스를 언급했기 때문에 F2 누르시고 코스모스로 놓고 코스모스까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모스에 대한 내용만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잔액이 얼마인가를 물었으니까 잔액은 185만원 잔액 나와 있죠. 자, 이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상환한 금액은 어디를 보면 될까요? 차변을 보시면 되겠죠. 그쵸? 왜요? 외상매입금을 갚게 되면은 부채가 감소하니까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의 200이 상환한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물어보면은 말 그대로 잔액을 물어보았으니까 잔액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때는 외상매입금 계정의 어느 변? 차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끝이면 되겠죠. 단기 6월 말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상품 매출액과 상품 매출액은 전기 말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전기 말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려면은 결국 상품 매출액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쵸? 얘는 수익이에요, 수익. 알고 있죠? 상품 매출액은 수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손익계산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단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시면 안 되고요. 단기의 손익계산서를 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지금 6월 말까지니까 6월로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단기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품 매출액은 수익이니까 여기 있는 금액인 186060000 이게 단기의 상품 매출액이에요. 그쵸? 근데 전기 말과 비교했을 때, 그럼 전기는 여기 있거든요, 오른쪽. 그럼 전기 오른쪽에 12월 말까지니까 전기 말과 비교했을 때, 그럼 전기 말의 상품 매출액은 3천만 원이죠? 얼마나 증가했는가? 여기에서 이 금액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8,606만 원에서 3천만 원 빼니까
1억 5,606만 원이 증가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4월 말 외상후 추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에 거래처를 또 언급하고 있죠. 자, 쌤 얘기했죠. 거래처 언급하면은요, 무조건 거래처 원장입니다. 그러면은 또 메인 화면에서 거래처 원장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4월 말이라고 했죠. 4월 말. 그쵸? 그럼 4월 말이니까 결국은 4월 말이니까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를 조회하셔야 되겠죠.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누굽니까? 외상 매출금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전체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특정 거래처 언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엔터 치면은 전체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 잔액이 가장 많은 게 누구냐 물었으니까 잔액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보여주겠죠. 그럼 가장 많은 건 누굽니까? 해왕성 상사이고 잔액은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98회 전산회계 2급 실무 시험 문제는 풀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강의는 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